요즘 제가 당이 떨어질 나이가 되었는지 끈적끈적하고 다크한 로판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막장 중에 개막장이라는 배덕과 금단의 작품을 리뷰할까 합니다. 재미는 기본이고요. 배덕한 관계가 랭크 순위의 기준입니다. 10위, 배덕과 금단 사이입니다. 남주는 자신이 뿌린 씨를 부정하며 그 모자를 죽이려고 한 아버지가 가문을 이어야 한다며 남주를 다시 인정하며 들어온 저택에 부모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어린 여동생을 보게 되는데요. 다 큰 자신에게 공주놀이를 하자며 귀찮게 따라다니는 여동생이 귀찮으면서도 유일하게 그를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는 의분 여동생에게 점점 더 배덕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암흑 조직을 이끄는 남주와 정신연령이 조금 낮은 여주를 등장시키면서 전혀 다른 성격의 캐릭터들이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혈연이 아니었다라고 결론이 나지만요. 그걸 알고서도 흡입력에 빠져들어 재미있게 읽은 작품입니다. 배덕의 결실입니다. 모든 여자들은 나의 것이라 외치며 싸지르고 다니는 남편을 둔 성녀라 소문이 난 아내는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을 남편의 어린 남동생을 아들처럼 살뜰히 기르며 살아가죠. 8년의 시간이 지나며 아이조차 없는 자신은 결국에는 수도원으로 쫓겨갈 것이라 생각하며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 남편에게 애원하지만 그는 꿈쩍도 않죠. 위기의식에 빠져 피폐한 날을 보내던 그녀에게 아들 같은 시동생이 돌아오며 그에게 간절한 소원을 말하기에 이릅니다. 읽는 내내 남자는 되고 여자는 정숙함을 강요받는 설정이 짜증나기도 하면서 그 남편이라는 작자의 이기심에 열이 뻗치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남자가 되어 컴백한 시동생과의 사랑에 배덕감을 느끼면서도 그 안타까운 여주의 마음에도 동정이 갑니다. 단편이라 호로록 재밌게 읽었어요. 8위, 배덕한 꽃입니다. 가난한 물랑 양반 여주가 집안을 살리고자 늙은 영감의 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날부터 자신의 약점을 봤다며 그녀에게 온갖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라는 영감탱이에게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요. 매일 맞고 살던 그녀의 얼굴을 의붓아들에게 들킨 어느 날 남편이 비명 행사에 골로 가게 되죠. 그녀의 남봉꾼인 오빠의 계략으로 아들만 8명을 두었다는 남정네의 침입을 받게 된 여주를 구해주는 우리의 짱짱맨 의붓아들. 그 일이 있은 후 이미 아내를 둔 의붓아들의 효심을 밤마다 받게 되는 여주입니다. 동양풍 로설인데요. 남주의 차분한 계략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과연 남주가 어떻게 풀어갈까 계속 궁금해하며 보게 되었는데요. 차분하며 차가운 남주의 멋진 계략에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재미있었어요. 7위, 나락에서도 꽃은 핀다입니다. 사창가에서 자라던 여주가 백작가의 하녀로 들어와 그 집에 두 아들에게 짐승 같은 취급을 당하고는 인신매매단에 팔려가게 됩니다. 마침 공작가에서 인신매매단을 급습하게 되며 여주는 풀려나는데요. 그 젊은 공작이 잃어버린 딸과 비슷한 여주는 공작가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여주는 자신을 짐승 취급하던 백작가의 두 아들에게 시원한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젊은 공작의 딸로 시작된 감정이 어느새 섹시하고 어른스러운 아빠에게 사랑을 느끼며 소설이 흘러갑니다. 장편인데도 전혀 흐트러짐 없이 집중해서 읽을 정도로 정말 재밌어요. 피폐물 여주 중에서도 보기 드문 계량 여주와 그녀를 딸로 생각하면서도 사랑을 느끼며 갈등하는 남주의 시점이 짜릿함을 느끼게 할 정도입니다. 배덕의 메리지입니다. 가난한 집 장녀로 태어난 죄로 개쓰레기라 소문이 자자한 가문의 아들과 혼인을 하게 된 여주는 첫날 밤 술에 쩔어 골아떨어진 남편의 옆자리에서 전장에서 막 귀환한 시동생과 밤을 보내게 됩니다. 안돼 되되되되를 외치다 결국에는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과감히 도망을 치죠.
개망난이의 변태 성욕자 남편과 그녀만 바라보고 집착하는 시동생 사이에 심한 배덕감을 느끼는 여주의 심리가 잘 묘사되어 있어요. 5위, 마더 올가입니다. 딸을 결혼시장에 내다 팔아 한 몫을 잡으려는 아버지의 폭력 앞에 오늘도 늙은 후작의 앞에 얼굴을 보이지만 존재감 없는 오메가의 몸으로 태어난 여주는 역시나 외면을 받죠.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자살을 결심한 그녀 앞에 후작의 알파 아들들이 나타나며 자신들의 어머니가 되어주기를 바라네요. 결혼 전날 남편의 죽음을 통보받지만 그녀는 결혼식을 올리고 후작 부인이 됩니다. 이때부터 알파와 오메가의 호르몬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요.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의붓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읽는 내내 궁금하더라고요. 등장인물이 많아서 그런가 씬은 후끈합니다. 4위, 배덕의 밤입니다. 남장을 하며 전장을 떠도는 여주가 금문장군의 며느리가 되어 가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를 개끌듯 하던 남편이라는 작자는 도중에 도적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며느리를 기다리는 황제와 맞먹는다는 금문장군의 눈길에 쓰러지듯 시아버지인 그와 밤을 보냅니다. 이 소설이 인기를 끌며 웹툰으로도 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웹툰을 먼저 접했는데요. 배덕한 작품을 처음 보고 나름 충격을 먹었더랬죠.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이라.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끝이 어떻게 날지 궁금해 끝을 향해 달렸죠. 너무너무 재밌어 소설도 구매해 봤는데요. 그 어렵다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배덕감이 끝내주는 작품이에요. 3위, 호르네이아입니다. 아버지의 사생아라는 남동생을 누구보다 애틋하게 돌보던 여주가 그 동생을 피해 수도원에서 수녀가 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수녀가 되기 며칠을 앞두고 한 마리의 수컷으로 등장한 그녀의 남동생이 수도원을 방문하죠. 그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저택에 들어선 그녀는 그 전보다 더 집요한 집착을 보이는 남동생으로 인해 수도원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택에 감금이 되는데요. 알고 보니 혈연이 아니었다라고 엔딩을 내는 소설에 반해 이 소설은 끝까지 둘의 혈연 관계에 대해 알듯 모를 듯 시원하게 밝혀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 지독한 배덕감에 읽게 된 작품입니다. 2위, 목마른 오빠를 닮았다입니다. 백 작가의 모든 이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란 여주는 큰 오빠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수도사이던 작은 오빠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밤마다 지독한 악몽에 시달립니다. 작은 오빠의 얼굴을 닮은 목마가 잠에 빠져들기만 하면 나타나 그녀를 건드리는데요. 여주는 그를 볼 때마다 너무나 죄스러워합니다. 결혼을 한 달 남겨둔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고 오빠가 범인인지도 모르고 그를 따라 영지 별장으로 내려갑니다. 초반부에서는 제가 너무나 화가 날 정도로 남주의 행태가 저질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미친 집착을 하나하나 조련해 나가는 여주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후반에는 여주의 조련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1위, 그림자의 아이입니다. 가난한 부모를 둔 여주는 공작의 저택의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부인을 15번이나 갈아치운 공작은 개쓰레기 남봉꾼입니다. 하필 어리고 여린 여주가 그놈의 눈에 띄게 되어 아픈 그녀의 가족을 빌미로 그의 잠자리 시중을 들게 됩니다. 가족도 살리고 편한 생활을 하던 그녀는 공작의 전 부인 15명이 아이를 못 낳아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도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죠. 그러던 중 점술사를 불러 아이를 가지고 싶다 말하고 점술사는 악마의 힘이라도 받겠냐는 말을 하고 여주는 대답을 하죠. 그날 밤 공작의 얼굴이지만 어딘지 다른 듯한 묘한 공작과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데요. 유일하게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주를 아끼지만 잠자리를 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바깥으로 놔두는 공작입니다.
외로움을 느낀 여주는 유일한 자신의 가족을 아이로 생각하고 오로지 모든 포커스를 아들에게 맞추죠. 아들은 점점 더 엄마만을 따르고 사랑하며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러다 그 사랑이 도를 넘어 집착을 하고 광적인 집착을 하며 배덕을 저지르는데요. 이 소설은 뭐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묘한 작품이에요. 아들이 정말 악마인지 아님 악마가 아들인지 계속 의심하면서 봤는데요. 아직도 남주가 아들인지 악마인지 모르겠어요. 읽고 나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배덕감이 정말 저세상급입니다. 배덕한 소설과 항상 함께 가는 키워드가 피폐와 집착이 아닐까 하네요. 남주의 집착과 전륜함이 백만돌이에요. 배덕 관계지만 이해가 되는 주인공들이 있고 끝까지 고개가 갸웃될 정도로 심한 비호감을 일으키는 주인공들도 있고요. 암튼 로설은 개취이니 각자 취향에 맞는 걸 찾으시길 바래요. 로설티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도 꼭 찾으시고요.